그래서 이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신라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론 부분인데, 첫째, 역사는요 정통성 싸움입니다. 역사는 정통성 싸움이에요. 근데 정통성을 어디로 잡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 고대사의 정통성을 얘기할 때 고구려로 갑니다. 보통 그래요. 아, 이게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영토가 조그매지고 별걸로 있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신라 땅 지역에 살면서 고구려를 선망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북 간의 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적 정통성이 밀리게 돼요. 고구려의 정통성은 지금 북한이 가져가고 있다고요. 신라의 정통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대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되냐, 고구려를 좋아하게 되면 북한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고대사 연구한 제야사학자 중에 친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된다고요. 지금처럼. 그런데 왜 제가 신라를 이야기하냐,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주를 잃어버린 게 아니란 걸 말하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에도 만주는 한국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중원에서 밀렸어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천무대 위치 막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신라가 있을 때에도 남북조시들에서 발해가 존재했어요. 물론 그건 고구려를 개성했다고 했죠. 발해가 망한 다음에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나라가 신라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해요. 금나라가 망하고 몽골이 잠깐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청나라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나라가 금나라를 개성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조상이 신라예요. 그래서 만주 원류고를 보면은 만주 원류고에 고구려의 비중이 요만큼 나옵니다. 나중에 만주 원류고 사서 보세요. 만주 원류고에 고구려의 비중을 요만큼 두고 신라를 길게 써놨어요. 왜 그래? 얘네들의 조상이 신라라니까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얼마큼 넓혔는지 전 모르겠지만은 청나라 영토 얼마큼 큰지 아시죠? 그거 신라의 후손들이 한 거라니까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고대사 연구는 단순히 고대사 연구로 끝나지 말고 역사 회복 플러스 실질적인 고토 수보까지 감안을 해서 역사적인 철학과 역사의 관점을 미리 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알타이사라고 조금 앞으로 넓혀놓은 이유가 앞으로의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한반도 중심의 국사가 아닌 확장된 역사관을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라를 버려버리고 고구려를 바라보게 되면 이상하게 된다고요. 신라를 강조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청나라가 있잖아요. 불과 100년 전의 국가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중국이 지금의 중국의 영토를 주장하는 것은 청나라의 계승국가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모택통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문화혁명이 일으켜서 청나라 지배계급들 싹쓸이 인종학살해버렸죠. 그거는 자기가 계승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서 문화혁명이 일으켜가지고 다 역사 파괴 작업을 해버렸잖아요. 왜? 자기 역사 아니니까. 청나라의 계승은 우리나라일 때니까요. 북한도 아니에요. 왜? 북한은 고구려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라를 얘기하는 쪽이 청나라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를 중심으로 썼던 만주 원류고를 사료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과 연결돼서 통일신라랑 연결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걔네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역사적 지평을 그렇게 넓혀놔야 지금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패권전쟁이 벌어져서 저는 100% 중국이 쪼개질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역사책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그 성경 때문에 된 거예요. 진짜. 그렇죠? 지금 중국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분할로 갈 것 같은데, 분할이 되게 되면은 만주에 대한 문제 반드시 언급됩니다. 만주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라에 대한 정통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북한으로 정통성 둔 다음에 북한 중심으로 그냥 적가 통일하고 북한까지 그냥 만주까지 올라갈까요? 그냥? 북한 애들은 중국 싫어하거든요. 이를 갈거든. 전투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우리는 역사적
그 역사 패권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끌려간다고요. 이 싸움은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기센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역사를 부정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 패권에 지게 되면은 실질적인 전쟁 패권에서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남한 쪽에 있기 때문에 신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삼국통일 기점을 해서 한국 민족이 탄생합니다. 지금의 한민족이 탄생의 기원은 신라의 삼국통일이에요. 언어도 그때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남아있는데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주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거부한 상태에서 고구려를 바라보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꼬인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고대사를 현실적 시각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왜? 만주에 고구려가 있었긴 하지만 청나라가 만주에 들어선 이후에 모든 역사책을 신라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왜? 지배 계급이 신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중국에 분할해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